기준점이라든지 어떤 내용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수업 지도안도 짜고 해서 저희가 직접 아이들에게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 차시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자체가 이제 게임 콘텐츠를 이제 준비를 했지만 직접 게임 그 경영소 측에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개발사와 같이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거치고 난 다음에 방학 동안에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과연 게임이 공부가 될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방동에 사는 전진선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보면 내용이 폭력적이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지하면서 교육적인 내용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백선영 선생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글쎄요, 영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저희가 지러닝을 통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게임사라든지 연구소 측에 우리 게임하면 폭력적인 장면, 그거 굉장히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냥을 하지 않고서 저희가 이런 퀘스트를 완료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그 온라인 게임사의 것을 갖고 쓰는데 완전히 그럼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덜 폭력적인 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저희가 이제 연구소 측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저희가 좀 피를 흘리는 장면이라든지 칼이 나오는 장면들이라든지 그걸 좀 더 덜 나오게 해주시고 안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계절적인 걸 많이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라든지 요즘 가을이 됐을 때는 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고추 이런 농산물 있죠. 저희의 전통적인 농산물들에서 그 무기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봤을 때 그런 칼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좀 고구마가 나죠. 그렇죠. 예. 아니죠. 호박을 가지고 무기를처럼 호박으로 변신된 창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리고 수업하게 그래도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좀 우려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저희가 게임 소양 교육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얘들아 게임 교육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게임 소양 교육이라든지 게임 예방 교육 중독 예방 교육들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네. 근데 애들이 확실히 그것도 좋아하던가요? 호박으로 만든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선생님 제 거는 호박이에요. 제 거는 고추예요. 무예요. 그럼 실제 그것도 다 영어로? 예. 실제 게임과 똑같나요? 그러면 그 수박을 맞고 죽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아이들의 어떤 흥미와 또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뭐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이해 어머님. 창동에 사는 6학년 자녀를 둔 김혜란입니다. 예. 저희 아이도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이 수업에 활용된다 하니까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자칫 또 더 몰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걱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질문은 함정현 교수님이 아니라 위정현 교수님. 네, 사실 방금 어머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우려들이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 대단히 조심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내에서 게임의 재미 요소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재미 요소를 약화시키고 어떻게 교육적 요소를 더 집어넣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할 때 잘하는 애 못하는 애를 같이 섞음으로써 그 게임은 결국 지러닝에서 하나의 수단입니다.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장에서 놀 때 학생들이 잘하는 애, 운동을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섞여가지고 같이 즐겁게 놀듯이 게임이란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할 때 조심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장 내에 무슨 뭐 칼이 꽂혀 있거나 아니면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이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잔디를 심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애, 좋아하지 않는 애 이런 애들이 한꺼번에 같이 어울려 놀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G러닝은 게임만으로 볼 때는 사실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약화시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화시킨 만큼 저희가 얻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쇄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어 교육적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함정현 교수님. 우선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요. 몰입의 효과를 갖다 제일 먼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몰입 효과는 특히 G러닝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자기 절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기 절제가 우선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되는구나, 다음 단계에서 안 되는구나 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 같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명확한 목표가 생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게 목표야. 내가 이걸 얻어야 돼.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연습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목표의식을 또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규칙, 왜냐하면 그 규칙을 깨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피드, 그 시간 안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게임들은 항상 시간이 몇 분 안에 이걸 갖다 다 해야 됩니다. 임무를 완성해야 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제를 갖다 달성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한 가지에 게임이라고만 보시지 말고 학습이라 봤을 때 뭔가 한 가지에 빠져들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 몰입의 효과의 장점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느꼈습니다. 네. 정말 이 공부를 좀 더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또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을 배운다면 효과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부터는 그 G러닝 시범학교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네, 이게 G러닝은 가능성이 유아에서 실버까지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중심을 초등학교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어떤 386 세대뿐만 아니라 실버 세대를 위한 G러닝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또는 신입사원 연수를 위한 G러닝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아마 모든 연령대로 확산될 걸로 기대합니다. 교육에 대한 생각들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쑥쑥 발전시키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또 G러닝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아들 필요한 곳곳에 정말 좋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사단법인 콘텐츠 경영연구소 위정현 교수님 그리고 우신초등학교 백선명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와이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 이후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중 한 국가입니다. 바로 체코공화국이죠. 오늘은 체코공화국의 대사님을 모시고 체코와 우리나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